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바보 멍청이 호구로 여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21일까지 가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시간 다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8시경에 군봉교 사건인데 이날 20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군봉교 24단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목이 군봉교로 가야 된다는 걸 이미 작업을 해서 차량이 한 대만 갱신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작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됐던 김대중 여단의 사람들은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북한군들이 묻어버렸어요. 비밀이 새나갈까봐. 그렇게 죽은 것은 아마 김대중 여단의 사람들, 그때 동원됐던 군무교 사건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한테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자, 24단이 차량이 100대 가까이가 내려오는데 11대부터 14대가 군무교 사건에 딱 진입됐어요. 진입됐는데, 네, 진입이 되어졌는데 이 14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장교가 맨 앞에 탔던 장교가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와 하면서 그 군봉기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쇠팔 들고 몽둥이 들고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쭉 패고 차량을 다 탈취하니까 군인들 14대가 도망가기 바쁘고 우리의 거룩한 하사자하고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가는 건 1대부터 14대까지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차량을 다 뺏기는 동안에 15대부터 40대까지 있는 차량들은 앞에 1대에서 14대까지 차량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의리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앞에 간 1대부터 14대까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의리도 없어. 이게 24단 박준경 사령관이 이끄는 이 24단의 일이에요. 여기서 털었던 이 차량들 14대 가지고 아시아자동차가 바로 그 옆에입니다. 그 옆에로 찾아가니까 아시아자동차에서 별판을 단 차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미 아시아자동차에는 수많은 노조원들이 다 누구와 짜고 친다? 김대중과 짜고 치고 있고 북한의 리허설 부대와 뭐하고 있어요? 짜고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군부대 차량들을 그 전날부터 바람을 넣어놓고 냉각수를 채워놓고 오일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기름을 넣어놓고 다 준비했어요. 왜 여기 있는 3,000명의 이 아시아자동차 노조원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얘기하면 죽을 거예요. 죽이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렇게 무서워요. 자, 그리고 시체팔이 쭉 가면서 무기가 탈취돼요. 여기서 톤 400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무기를 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작전이 실패해서 오후 1시에서 3시, 1시에 특수부대들을 다 죽이는 것이 시간이 늦어져서 무기를 싣고 와서 0.조준을 맞춘 것이 늦다고 하니까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 1시에 예형연습으로 총을 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라고요?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1시에 하기로 했는데 3시까지 이 1시에 이 무기고를 털어서 온 총들이 0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3시까지로 연결하는데 이 1시에 예비 사격을 합니다. 그 북한군들이 이 총을 가지고 그리고 0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1시에 총을 쏘는 것을 보고 특수부대원들이 11공수, 3공수, 그 다음에 7공수, 특히 11공수의 신동호 중위가 우리에게 총알을 달라. 총알 안 주면 나가도 맞아 죽는다. 어차피 지금까지 의도 터졌는데 총알 안 주면 쟤들 총알까지 가진 것 같은데 다 하고 그래서 그 대대장이 오케이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총알을 받아서 이 신동국 부대원들만 50에서 65명 정도만 총알을 가지고 있다가 했는데 이 원래 총알을 공수부대한테 주지 않기로 전교사하고 리을슬 부대하고 김대중 여단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미 작전에 계획에 짜고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을 특수부대원들 3,000명을 죽이면 전라도 전체를 뭐하고 해방시키고 어디로 간다? 대전으로 올라와서 대전 충청남도 해방시키면 북한에서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그날부로 5월 22일부로 대한민국은 먹을 수 있다가 이 광주 사태였어요. 근데 이게 민주화라고? 아닙니다. 누가 민주화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신동욱 중위의 그 팀이 집단 발표해서 비표 있는 사람들만 3박 4일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비표 있는 사람들만 죽였어요. 뭐 특공대들이 뭐 실력 있잖아요. 방위 출신도 아니고 실력 있으니까 아주 한 발에 한 사람씩을 죽였는데 그 숫자들이 2013년도에 발견된 어디? 청주의 시신들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못 봤다고 그러는데 이 기록을
검찰 정부와 안기부가 모든 곳에서는 안 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삐져났어요. 자, 신동국 중위 살아서 저거 있죠. 그 다음에 김용대라는 ROTC 예비역 중위가 뭐냐면은 신동국 그 특수부대가 우리 모인 시청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 정준을 해서 총 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러나는 불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439의 그 시신이 전남도청에 있다는 것을 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타임즈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또 전남도청에 얼굴을 하얀색을 칠해서 시신들이 있는 것을 누가 봐요? 그 전남대의 소아과 레지던트 조석비라는 사람이 또 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보안사 20명의 요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신동국 부대가 사살하는 걸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에는 집단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4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실이 삐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교교도소를 20일 날 저녁에 몰래 이 31사단의 이 대대한테 광교교도소를 책임지러 하는데 31사단의 정웅의 부대는요 이미 윤웅정과 짜고 치는 고수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신고도 하지 않고 31사단 부대를 광교교도소를 지키라고 한 것을 육군본부에서 발견하고 지령을 동시에 때려버립니다. 전투교육사령부하고 특공대한테 지령을 해서 빨리 삼공수는 광주교도소에 가서 교도소를 지키거라. 그래가지고 5시경에 삼공수가 교도소에 도착해서 교도소를 지키는 도중에 총알이라 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광주교도소에서 이 사격이 벌어진 것은 5-6번의 사격인데 이 변길남 장군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시체가 몇 명밖에 안 나왔다. 28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440명을 어떻게 430명 어디서 찾을 거야. 그래서 지만은 박사의 모든 연구 기록에는 광주 교도소에서 400명의 시신이 죽어서 나왔다는데 넌센스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작전 계통의 육사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교도소를 방어하면서 교도소에서 전투가 벌어서 400명 이상이 죽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신동국 이 중위가 발표했던 이 시간이 가장 유력한 설이 되어지고 이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증거들이 막 삐져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전라도에 있는 좌빨들과 대한민국의 수박 보수들이 얘기하는 가짜 5.18은 이제는 끝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공수부대 완전히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죽는 걸 보면서 리얼사리가 전보를 칩니다. 어떻게 공수부대가 총알했는데 총알을 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을 죽이냐. 빨리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수부대를 철수시켜라. 그러니까 윤홍정이가 기겁을 해가지고 철수 명령을 그때서 내요. 그 전날 받아뒀던 것을 그때서 내밀어요. 이 윤홍정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사령관 교체식 그 전날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소준열과 사령관 교체식을 그 후에 해요. 그래서 이 윤홍정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남도청을 이 리을설 부대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전옥주라는 이 여자가 나와서 이 공수부대가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얘기했던 이 전옥주를 505 보안부대가 보호했어요. 어디에서? 광주 통합병원에서. 그래서 광주에 있는 505 부대, 그 다음에 31사단, 그 다음에 전투교육사령부 다 간첩 집단이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1도도 없었어요. 1도도. 그런데 이 전옥주를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말. 모르면 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작전이 실패한다는 걸 알고 광주로 침투했던 수많은 북한군과 연예인 집단 간첩그룹들 이 사람들 다 철수하고 문제심을 오는데 그 문제심이가 오기 시작한 날이 새벽 5월 22일 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때 신동국 중위의 부대가 이 광주에 있는 리얼설 부대 600명 중에 400명 이상을 특수부대를 죽였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뿔이 났어요. 어느 부대냐? 공수 11여단입니다. 그러면 11여단을 다 몰살시켜야 돼. 내가 분이 풀려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하고 김대중 여단하고 리얼설 부대가 세 그룹이 짜고 치고 이 공수부대를 작살내고자 하는 계획이 또 22일 이후부터 또 세워져서 송암동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때 최웅이라는 11여단 장군이 붙잡힙니다. 체포가 되어지고 이때 간신히 풀려나는데 요 얘기가 있고 이미 신동국 중위의 부대가 이렇게 북한군들을 죽였다는 것에 북한군들이 살아있는 북한군들이 열받고 이 전투사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11공수를 다 몰살시켜내서 또 다른 일들을 전투교육사령부에 있는 교도대대 또 무슨 부대 이런 부대들을 동원해서 국군끼리 서로가 싸움을 붙이는 일을 벌리고 북한군한테도 심지어 한국군 복장을 입혀가지고 우리 공수부대를 멸절시키라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전투교육사령부였어요.
매국노지시, 반역지, 의적 행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조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왜요?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뭐고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자. 이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자,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이 북한군의 21일 날 죽었던 수많은 북한군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청수차를 동원해서 청주로 보냅시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 한마디도 바른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광주의 분위기는 바른 소리 하면 뭐한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21일 날 북한군이 죽고 나서 학생수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민수습위원회가 만드는데 이 학생수습위원회와 시민수습위원회는 리얼설의 말을 듣고 만들어진 수습위원회인데 이 수습위원들이 전투교육사령부의 특공대에 의해서 붙잡혔던 수많은 북한군 김대중 여단애들을 뭐에 오라? 석방에 오라는 그런 지침 명령을 받고 실행한 것이 학생수습위원회와 시민수습위원회. 이거 지만원 박사 책 보면 잘 나옵니다. 별로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4단 송정리 검문소, 목포에서 올라오는 별동대, 여기 34명인데 이 34명이요 25일날 북한군이 배를 타고 철수할 때 이 34명 중에 한 명이 죽어요. 북한군 한 명이 죽어요. 그래서 33명인데 이 33명의 소대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리얼설의 말대로 김대중 여단과 광주가 끝까지 일들을 잘 처리하는가 이 33명이 봅니다. 이 33명이 보면서 25, 26, 27, 25, 26일 날 광주에서 가족들도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강간짓도 하는 일들을 이 33소대가 하면서 광주의 민심을 흉흉해요. 그러면서 이 북한군 리얼설 부대가 빠져나왔을 때 그 모든 수습을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이 33명의 소대가 김대중 여단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여단 애들은 다 뭐예요? 꼬봉으로 끽소리도 못하면서 얘들이 허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화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21일까지 그렇게 공수부대한테 덤벼들었던 이 북한군들이 신동국 중위부대한테 개박살나고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억세게 덤볐던 이 북한군들이 힘을 다 잃고 나니까 22, 23, 24, 25, 26, 27일 동안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별 볼. 그 별 볼 일 없게 된 이유가 북한의 주력부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력부대들이 사실은 특수부대들 우리나라 공수부대 3,000명을 전남도청 앞에 몰아넣고 5월 20일 날 3시에 다 모으려고 다 몰살시키고 광주 전체를 전라도 전체를 해방시키고 충청도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 또 작전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5월달부로 끝내고자 하는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시대에 우리 신동국 중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에 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모르고 들으려고도 않고 그 다음에 기록에도 없어요. 그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광주 통합병은 이걸 때 이 방위봉을 중에서 이 방위봉을 중에 가지고 엉터리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전사자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데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말이 꼬여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북한군 40개, 뉴욕타임스 사진에 찍혔고요. 전남대학교 조석비례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동국 부대의 집단 사격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리을설 패전부대가 25일날 오후 1시에 도망가요. 자, 이때 최웅 장군의 건이 조금 있는데 그거 넘어가고요. 자, 이 33대 요대 나오고요. 자, 25일날 새벽 4시경에 다 북한군들이 철수하는 것이 완료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군들은 광주 재탈환 작전을 벌여요. 왜 그럴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전남 화순에서 가져온 다이나마트를 22일날 광주 도청에다가 8톤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광주 도청에 설치된 다이나마트 21일날 설치된 그 다이나마트가 터지면은 광주 시민들 몇만이 죽어요? 최소한 20만 이상이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집행부 리더자들끼리 딜이 들어간 것 같아. 딜이. 그래서 광주를 폭파시키지 않을 테니까 시청을 폭파시키지 도청을 폭파시키지 않을 거니까 우리 무사히 북한으로 도망갈 수 있게 길을 터다오. 이런 딜이 들어갔는지 광주시청에 도청에 설치된 폭발물을 폭발하지 않고 해체하는 일을 벌립니다. 전투교육사령부가. 그래서 해체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나머지 일이 들었는데 이 북한의 부대들이 5월 25일 날 새벽 1시 이후에
북한으로 영광을 통해서 다 철수게끔 놔주고 난 다음에 오후 4시에 광주 재탈환 작전이 세워집니다. 왜 4시에 세웠을까? 의미가 있어요. 북한군들 다 빠져. 왜? 이게 딜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광주 도청을 뭐 하겠다? 폭파시켜버리면 몇만? 20만 이상은 채야 죽는다. 자, 몇백 명 죽었는데도 그 난리 부르스를 쳐서 유공자라고 얘기하는데 몇십만 죽어봐요. 대한민국 뒤집어지지? 우리나라 실력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이후로 경찰관들이 모집되는데 이 경찰관들 어용 경찰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얻어터질 때는 보이지 않던 경찰들이 이때서야 나타나요. 이 문제가 많죠. 아까 안병화부터 문제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남동성단 시민수습위원회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다 못하는데 이게 또 걸어가면서 3km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광주가 공수부대가 다시 들어가면 우리는 싸우자 죽겠다 하면서 걸어가는데 이 남동성당 시민수습위원회로 구성됐던 17명의 인간들은 거의 다 간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수습하겠다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하는데 자 33도 강도살인 강간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 잡아요. 자 시민군이 형성돼요. 이렇게 가면서 리허설 부대가 빠져나갈 때에 또 하나의 이 남동성단 수습위원회가 했던 일은 바로 뭐냐면 광주에서 일으켰던 폭동은 전투교육사령부와 그 다음에 북한 특수부대와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여단이 벌린 것이 아니라 누가 벌린 것이다? 누가 벌린 것이다? 광주에 시민군이 벌린 것이다.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야. 며칠 날부터?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 좀 이제 뭐 최규하 대통령 방문한 것도 있고, 아예 다 뭐 얘기할 새가 없으니까. 자,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 28일날 합동 범안 시신인데 전투교육사령부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재판권도 가지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지들이 간접 조사를 다 해놓고 수사권과 재판권을 가리니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광주 시민의 아픔을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복권하자.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몇 년간? 44년간. 이 죽일 놈들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도 조사를 안 해요. 하나도 조사. 군인들이 간접 주는 거 하나도 조사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연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수사권 다 엉터리 작전 광주 시민.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유공자 출연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졌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44년 온 것을 우리 정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5.18에 대해서는 마지막 말 비정규 양동작전, 북한 정보자산의 총결산 집합체라고 할 극초정밀 군사작전, 그 다음에 특수 비정규 국지전, 북한의 한국 대리 통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태가 바로 5.18이었어요. 이건 민주화가 아니라 적게 얘기하면 폭동이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내란이고 그 다음에 제2의 6.25 전쟁과 똑같은 선견작전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광주에서 진행했다면 우리는 80년도 5월 22일 날부터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인민공산주의가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김대중이가 혁혁하게 붙잡혀서 그 5월 17일 날 들어왔다지만 이미 김대중은 이런 광주 사태를 일으킬 때에 뭐예요? 다 이미 북한 김일성과 짜고 친 고스톱이 진행될까? 왜? 김대중은 벌써 1971년도 일본의 우스노미야와 그 다음에 김일성과 김대중은 벌써 삼각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은 누가 얘기잖아요. 수십 년만 빼고. 근데 그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살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제 국민들은 이런 진실을 알면서 뛰어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못했다 하더라도 핵심은 다 짚어냈어요. 광주의 사태는 단순하게 특공대, 특전사, 3공수, 7공수, 11공수 가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제압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간첩 집단이 장성들이 계엄사령관 장성들이 이미 간첩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고 북한에는 특수부대와 짜고 쳤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짜고 쳤어. 이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뭐하자? 덮고 넘어가자. 그런 바람에 지금까지 우리는 48년간 진실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온 것은 다르게 될 때까지 싸우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